자, 그래서 우리 책을 어디 보냐면, 봐봐. 21쪽을 한번 봐봐. 그래서 기본 문제 있잖아. 그럼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중복조합이 봐봐, 얘들아. 다이렉트로 방정식에 의미하는 정수애랑 연결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3개 문자 6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거 매칭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말로 나오면 나는 그래. 그걸 방정식으로 바꿔.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라면, 자, 일단 우리 여기 책 몇 번이야? 기본 1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 x, y, z를 더해서 얼마를 만족해야 돼? 12. 그래. 11을 만족해야 돼.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잘 들어.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정수의 쌍을 A라 그랬고, 자연수의 양의 정수의, 양의 정수라는 건 자연수잖아, 그치? 자연수의 쌍을 B라 그랬잖아. 그럼 너네가 명심할 게, 봐봐. 이런 방정식 문제를 내가 누구와 연결시키려면? 중복조합과 연결을 시키려면 반드시 x, y, z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0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 0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내가 이걸 중복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0이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거의 첫 번째, 그럼 A가 의미하는 게 의미하는 정수잖아. 그럼 대놓고 중복적으로 풀라는 얘기지. 그럼 의미하는 정수이면은 이거부터 확인해. x, y, z에 0을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는 그냥 뭐야? 372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72는 둘 더 1 빼니까 얘는 14C, 12가 되는데 당연히 이걸로 바꾸겠지, 얘들아. 어이구? 이걸로 바꾸겠지. 그럼 얘가 얘기한 건 14에 얼마? 13. 이건 얼마로? 2로 나눠서 답내면 끝. 됐어? 근데 문제가 언급한 B는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가야 돼. 명심해. 그럼 자연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일 작은 수가 누구야? 1이지. 근데 우리가 중복조합을 쓰려면 얼마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0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 여기는 이 놈을 0이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하는 거야? 변형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마 니네가 중복조합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이게 어렵지 않을 건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문제가 응용되면 못 풀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문제가 B가 의미하는 건 자연수가 들어가는데 그럼 자연수면 이 안에 0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0을 넣을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어? 중복점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럼 여기는 이 x를 a 플러스 1로 바꾸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내 말 잘 들어.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이지.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1, 2가 되거든. 그러니까 x는 0을 넣을 수가 없지만 내가 얘를 이걸로 바꾸면은 a는 0을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x가 들어갈 자리에 a 플러스 1을 넣고 그 y는 어떻게 하면 돼? b 플러스 1, z를 뭐야?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이 x, y, z를 더해서 얼마가 되는? 12가 되는 자연수의 쌍은 이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그럼 우리가 0을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의미하는 정수랑 같아지니까 문제가 0을 넣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식을 변형해서 0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요 놈은 3개 중에 몇 개 빼는 거랑 같아? 9개 빼는 거랑 같고. 왜냐면 이게 이거니까. 괜찮아? 네. 그럼 우리는 이때 이 계산은 11C 얼마야? 9가 되지? 그럼 11C 9는 다시 2니까 11 곱하기 10을 이걸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얘 빼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너네가 명심할 거는 이 시간 우리가 배운 중복조합은 방정식의 의미하는 정수와 바로 다이렉트로 뭐 할 수 있어? 연결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방정식 문제를 중복조합으로 풀려면 이때 제일 중요한 키가 뭐다? 반드시 x, y, z에다가 얼마를? 0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꼭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간혹가다 문제가 있잖아, 얘들아. 봐봐. 요런 문제를 좀 응용을 하면 물론 더 많이 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떤 문제를 바뀌냐면 우리 교재에는 23쪽에 발전 3번처럼 바뀌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봐봐. 이걸 내가 그냥 푸는 방식을 외워버리잖아. 얘들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발전 3번 나왔을 때 또 막혀. 근데 내 말 잘 들어. 그럼 발전 3번은 지금 우리가 푼 기본 2번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발전 3번에 뭐라고 써있어? 일단 x, y, z를 더해서 얼마 만족해? 4를 만족해야 돼. 근데 문제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야. 밑줄 거.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걸 만족하고 싶은 쌍을 고르고 싶은 건데 들어봐. 이번에 여기에 있는 수는 어디부터 들어갈 수 있어?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서 괜히 생뚱맞게 여기 와봐. 3H4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우리가 3H4를 쓰려면 여기 들어가는 수의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0이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있잖아. 무조건 0을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때는 어쨌든 간에 0을 최소의 수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중복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지. 뭔가 중복조합에 좀 느낌은 있는데 다이렉트로 쓸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여기는 그럼 x를 어떻게 해? a-1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이걸 너네가 잘 들어.
이 변형시키는 이 패턴이 있잖아. 이걸 우리가 나름대로 정형화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x를 a-1로 바꾸면 뭐 직관으로 이해를 한다며 얘들아. 얘를 a-로 바꿨으니까 x가 -1이 되려면 a는 0이잖아. 네. 맞지? 네. 그럼 x가 만약에 0이 된다면 a는 1이잖아. 그럼 x는 -1부터 이렇게 가는데 얘는 0부터 가는 거니까 오케이. x를 이렇게 a로 바꿔주면 우리는 중복점을 쓸 수 있네. 직관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문제에서 내가 얘를 이걸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봐. 문제에서 x, y, z가 뭐라 그랬지? 자연수라 그랬어. 뭐라고? 자연수. 그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x, y, z는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x, y, z는 누구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부등식으로 연결시키면은 덜 헷갈려. 그럼 얘는 이래서 우리가 x를 a 플러스 1로 바꾼 거야. 이해? 근데 여기는 얘는 x가 -1 이상의 정수라 했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x를 a 빼기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과 얘를 일치시켜주면 돼. 이해했어? 그러면 다시 그럼 y는 뭐가 돼? b 빼기 1이 될 거고 됐냐? 네. z는 뭐가 돼? 10 이거니까 여기는 x, y, z가 들어가지는 얘를 대신 넣어주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3이 되잖아. 그럼 3을 넘기면 얘는 7이 되겠지? 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뭐야? 의미 아닌 정수의 문제를 전환시킬 수 있지. 네.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답은 그럼 3개 중에 몇 개?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에 대한 기본적 계산은 2 더해서 1 빼는 그러니까 문자를 외우지 말고 2 더해 1 빼는 거니까 얼마? 9, C, 7이 되는 거야. 근데 9C7은 9C2와 같으니까 얘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 지면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중복조합은 그럼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뭐 경우의 수 문제들보다는 중복조합이 좀 더 명확해.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은 충분히 수능에서 봐봐 4점짜리 문항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진 않아.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면 다시 이쪽 내용들도 문제가 어려워지면 뭘로 갈까? 분류를 시키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분류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있고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뒤로 쭉 가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27쪽에 기본 2번을 한번 볼게요. 기본 2번은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이게 봐봐 수식으로 나온 문제면 기본 2번은 뭘로 나왔지? 말로 나왔지. 근데 우리가 보통 봐봐 말로 나온 거 싫어하니까 이 문제를 같이 보면 이렇게 풀라는 거야. 자 문제에 보면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감귤 주스가 있어. 맞니? 근데 우리 이 중에서 몇 병을 선택하고 싶어? 8병을 선택하고 싶어. 근데 문제가 그럼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감귤 주스를 각각 적어도 한 병 이상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놓치지 마. 반조건에 뭐라고 써 있어? 각 종류의 주스 8병 이상씩 있다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너네가 중복점인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감귤 주스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8병을 빼고 싶어. 근데 한 주스당 8병 이상씩 있으니까 사과 주스만 8개 빼는 거 가능하지. 네. 그 다음 포도 주스가 또 8개 나오는 게 가능하지.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돼? 얘랑 중복 허락해서 8개를 뽑아. 이 얘기잖아 결국. 네. 맞아? 그럼 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럼 사과 주스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 이렇게 바꾸라고. 포도 주스의 개수를 y개, 감귤을 z개라고 하면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걸 더해서 얼마를 만족해야 돼? 8을 만족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라고. 그래야 얘네가 나중에 요 놈을 봐봐. 이런 식으로 전환할 때 실수를 안 한다는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런데 문제가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한 병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의 숫자가 1이란 얘기야. 네. 맞지? 네. 그럼 최소의 숫자가 1이란 얘기는 중복조합을 다이렉트로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얘를 뭘로 바꿔? a 플러스를 바꿔야 a 0을 넣을 수 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말로 풀어놓은 거야 그냥 결국. 언더스탠? 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헷갈려 하지 말고 이런 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항상 문제가 이렇게 말로 나오면 봐봐. 얘를 이렇게 식으로 바꿔. 그럼 난 이제 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를 바꾸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5를 만족하는 이제는 여기다 0을 넣을 수 있잖아. 네. 그럼 이게 중복조합이지. 그럼 몇 개 중에? 3개. 3개 중에 몇 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계산은 뭘로 간다? 조합으로 가니까 2를 더하면 얼마? 8. 1 빼면 7, C, 5, 2.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애들 있다? 여기는 계속 2네요 선생님.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요놈의 답은 어떻게 돼? 7, 6을 2로 나눈 거니까 2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항상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방정식으로 전환시키라는 말이 이런 뜻인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일단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한 중복조합은 자 여기 정도로 이제 내용을 마무리 지어서 자 관련 문제 몇 개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일단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자 22쪽에 2-1번 표시해. 자 그리고 발전 4번
발전 7번. 아니다. 발전 4번. 발전 8번. 발전 9번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28쪽에 미안. 27쪽에 발전 12번. 발전 13번. 발전 15번을 풀어보자. 자, 그렇게 한번 풀어봐, 지금 바로. 자, 볼까, 얘들아? 자, 안 풀린 문제가 뭐야? 28쪽. 28쪽? 네. 28쪽 뭐? 13, 15도 모르겠어. 13. 15 모르겠어. 15? 네. 또 딴 거는? 자, 28쪽에 13, 15. 그리고 8번? 4번이요. 몇 번? 4번. 4번? 그렇게 많이 몰라. 요거야? 끝? 봐봐. 그럼 이것도 얘들아 봐봐. 일단 지금 뭐 요 정도 내용을 내가 적절하게 이해를 했다. 근데 문제가 안 풀린다. 왜 그런 거야? 일단 뭐 이런 거지. 아직 우리가 뭐 요번에 학통을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좀 경험이 부족하고 문제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한 거야.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그 어떤 단어보다 판단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쪽을 너네 공부할 때 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식을 외우는 것보다 식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경우의 수가 초반에 좀 너네를 괴롭히는 게 그래도 왜 다른 단원들은 초반에 우리가 내용을 공부할 때 공식을 좀 외우면 그래도 문제를 좀 풀린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내가 공식을 외워도 내가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적용을 못 시키니까 아예 문제 안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초반에 좀 힘들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발전 4번에 보면 들어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쌍을 고르는 거야.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게 의미 아닌 정수 밑줄 긋고 자 순서상 A, B, C에다 밑줄 긋고 요 두 개의 내용 때문에 뭐야? 이게 중복조합인 거야. 근데 조건을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들어봐. 일단 처음에 뭐래? 자 A랑 B랑 C를 더해서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A, B, C를 더한 게 뭐래?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니네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중복조합은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중복조합을 일단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이게 올바른 중복조합 문제라면 누가 거슬려? 그렇지 3D가 거슬리거든. 그럼 이런 3D가 껴 있으면은 내가 배운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가 없지 역시. 그리고 문제가 의미 아닌 정수라는 말은 이미 했으니까 이 문제는 나머지는 문제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니네는 여기는 이 D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 1, 2, 3 아니야? 어차피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얘는 최대 0, 1, 2, 3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D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거 따져보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D를 봐봐. 한 번에 묶어서 가지 말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야 D를 기준으로 문제를 분류해봐 이거야 지금. 그럼 우리가 일단 D가 0이면 더해서 10이 되지? 이걸 만족 못하네. 그럼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D가 얼마부터 가능할 것 같아? 2부터 가능한 거지. 이해돼? 네. 그럼 D가 2가 돼야 너 그냥 넘기면 A, B, C는 얼마가 돼? 4가 되잖아. 근데 5보다 작아야 되니까 D가 1일 때는 안 되는 거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해했어? 네. 그럼 D가 2일 때고 D가 얼마가 되면? 3이 되면 이것도 중요해. 그럼 이번엔 A, B, C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이거 돼야 돼. 그럼 사실 우리가 이 정도는 3개 중에 우리가 중복하라고 해서 4개 고르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복조합에 대한 식을 써. 그럼 얘는 6C2가 돼. 맞니 얘들아? 괜찮아? 그럼 6C2니까 어떻게 돼? 6, 5를 2로 나눠. 아, 여기 15 나와. 맞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봐. 내가 지금 계산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해서 A, B, C를 더해서 1을 만족하는 의미하는 정수 회를 찾는 거야. 어쨌든 본질은. 그걸 내가 중복조합에 쓰면 편하게 찾을 수 있다 이거잖아 결국.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보면 애들이 그럼 3H1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공식에 너무 의존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C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별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뭐야? 1이잖아. 그럼 얘가 1일 때, 1일 때, 1일 때 세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가지수를 세는 거다라는 걸 놓치지 마. 그럼 얘는 그냥 바로 3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어차피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공식에만 의존해서 가지 말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 둘을 더하면 답은 18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 될 거 없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이번엔 발전 8번으로 한번 가볼게. 그럼 발전 8번은 비슷해지. 그러니까 문제가 비스무리해. 근데 얘는 뭐래? ABC 이것도 똑같아. 의미 아닌 정도 ABCD 쌍 여기까지 똑같지 그냥. 근데 문제는 뭘 만족하라냐면 야 A랑 B랑 C랑 D를 더해서 이건 6을 만족해야 되는데 문제 뭐래? ABCD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자 ABCD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0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직관적으로 풀겠다 그러면 0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나눠서 가야 되지. 그렇게 풀어도 내가 보기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이 문제는 뭐가 더 나을까? 여사건이지. 왜냐면 A, B, C, D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의 반대는 전부 다 0이 아니다. 네. 그럼 전부 다 0이 아니다는 뭐지? 얘네가 자연수란 얘기 아니야? 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 자연수 이거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뭐가 돼? 4개 중에 6개? 얘는 9, C, 6, 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됐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이게 다 자연수잖아. 그럼 자연수면 이거 어떻게 해? 거꾸로. 그럼 내가 이번에 이 A를 X 플러스 1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는 그냥 우리가 어차피 중요한 건 누가 A고 누가 X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1이고 누가 0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아까 내가 X를 A 플러스 1로 바꿨듯이 그럼 A를 X 플러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Y 플러스 1, Z 플러스 1, 뭐 W 플러스 1 이렇게 하자.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돼? X랑 Y랑 Z랑 W를 더해서 이번에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4개 중에 중복하면 2개니까 얘는 4H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5C2가 되겠지. 언더스탠? 여기서 얘 뺀 게 답이 되겠지. 근데 이걸 역시 너네가 집에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 직접 분류로도 한번 풀어봐. 알겠지?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8번은 계산은 집에 가서 엄마랑 해도 하면 돼. 할 수 있지? 영어 할 수 있어? 오이씨.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힘 다 빠졌냐? 나도 힘 빠졌어. 이제 힘들어서 농담 못하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28쪽에 발전 13번 봐봐. 초반에 내려니까 이런 발전 13번 같은 건 좀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어려울 게 단일도 없어. 왜냐? 잘 봐. 그 앞에 있는 발전 12번 풀었어? 이런 18? 풀었냐고. 발전 12번도 풀라 그랬잖아. 발전 12번 봐봐. 서로 같은 8개의 공. 그 다른 4개의 상자야. 네. 그럼 우리가 다른 4개의 상자니까 상자를 A, B, C, D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빈 상자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거야. 그럼 빈 상자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는 봐봐. 이 문제는 발전 12번 잠깐 좀 샘플링하면 A, B, C, D라고 하자. 괜찮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이게 다 다른 거니까 빈 상자가 하나 나와야 된다 그랬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B가 0이라고 쳐 그냥. 그럼 나머지 더해서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예? 네. 여기는 최소한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작은 수가 1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네.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바꿔? A 더하기로 바꾸고 B 더하기로 바꾸고 C 더하기로 바꾸면 이게 5가 되겠네? 그럼 얘는 일단 어떻게 돼? 3H5? 괜찮아? 그다가 이거 조합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둘 더 1 빼니까 75가 돼. 72가 되겠네? 근데 문제는 이거야. 꼭 D여야 돼?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D일 수도 있잖아. 전부 다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곱하기 얼마? 이게 답이지 이 문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아까 니네가 기본 2번은 이해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본 2번이면서 말이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자꾸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를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13번은 뭐예요? 자, 뭐게 18. 봐봐. 주스가 몇 병 있어? 4명. 4병. 그 다음에 생수가 2병. 참 종류별로 해놨네. 우유가 1병 있어. 맞냐? 네. 근데 우리가 여기는 얘네들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너무 좋다. 뭐가? 단, 못 받은 새끼도 있다. 그러면 몇 명한테 나눠줄 거지? 3명. 3명한테 얘들아 주스를 나눠줘. 언더스탠? 근데 못 받는 애도 있다는 것은 이 안에 0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럼 바로 중복조합이잖아. 그럼 얼마야? 3H4. 괜찮아? 그럼 주스 다 안아줬네? 그럼 이제 누구를 안아줘? 생수. 그래 생수를 안아줘. 그럼 얼마야? 3H.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 우유는 한 병밖에 없지. 봐봐. 그럼 우유 한 병은 어떻게 해? 얘. 이거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답 따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
근데 이번한 문제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어려워지는 거지? 못 받는 애가 없어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때는 최소한 하나씩은 또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뭐 우유를 받은 새끼가 있고 뭐 생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어려워지는 거고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지. 자, 그다음에 어디야? 15번으로 가면 자 이번에도 뭐래 이 아저씨는? 자, 만약 15번은 자 이번에 숫자 1, 2, 3, 4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를 택할 때 숫자 4가 한 개 이하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숫자가 몇 개야? 1, 2, 3, 4. 근데 여기도 너네가 체크하지 말아야 될 게 1, 2, 3, 4인데 중복 허락해서 몇 개? 5개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중복 순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문제는 5개를 택하는 거야. 택해서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택해서 나열을 할 거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지. 하지만 얘는 고르기만 할 거니까. 중복은 됐는데 고르기만 할 거야. 조합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1과 2와 3과 4를 해서 어떻게 5개 만들어야 되니까 1의 개수를 x개. 아까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2의 개수를 y개, 3z, 4 이렇게 넣으면 이게 5를 만족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제안해 본 게 뭐야? 4는 한 개 이하. 그러면 뭐야 얘들아?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중복 허락해서 보는 거니까 이 안에 0 넣을 수 있어 그냥. 근데 4는 이거 아니야? 그럼 이게 한 개 이하라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잖아. 그럼 우리가 w가 0이 되면 뭐야? x랑 y랑 z를 더해서 5가 돼. 이거 하나 세고. 그럼 w가 1이 되면 그때는 얘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이걸 하나 세고 둘을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은 게 만약 문제가 이거야. 4가 5개 이하 이래버리면 뭐 4개 이하 이래버리면 좀 골 때려질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안 골 때려. 왜냐면 6번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복잡하게 줄 수 있는 거는 여기는 4가 3개 뭐 이렇게 줘야 제일 복잡해지는 건데 뭐 어차피 한 개 이하면 이걸로 그냥 직접 나눠라 이거잖아. 그럼 얘는 3H5 얘는 3H4 둘을 더해 곱해. 더해야지. 왜냐면 얘는 완성이니까.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때 이 중복조합 문제를 풀면 봐봐. 어려울까 쉬울까? 많이 어려울 거야. 정신도 없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풀어갖고 와야 돼. 그리고 최소한 몇 번은 풀어봐야? 2번 이상은 풀어와야 다음 시간에 너네가 질문하고 얻어갈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경우에서 끝이에요. 다 했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뭡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활용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2가지만 다룰 거거든. 첫 번째가 뭐야? 일단 최단 경로 문제라는 게 있고 2번째는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봐봐 경우의 수는 최단 경로 그럼 원래 누구의 활용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활용이야. 그래서 내가 이 최단 경로는 의태의 설명을 좀 들을 게 있어. 하지만 함수 구하기는 사실 딱히 내가 설명할 게 없어 얘들아. 왜냐면 함수의 개수는 뭐 이게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한 최단 경로는 사실 처음 배우는 거야? 아니야. 언제 또 배웠어? 야, 너네가 스님이 됐다고 생각해봐. 언제 배웠지? 2학년 때 배웠잖아. 중2 때. 중2다. 센스도 부족하고. 뭐야? 장점이 뭐야? 아니, 우리 경마 장점이 뭐야? 그냥 성실하다? 그런 걸로는 좋은 곳에 시집갈 수가 없어. 센스가 있어야지 사람이. 우리 영우처럼. 아예 묵비권으로 선택하든가. 저 새끼 여기 무슨 경찰서인 줄 알아. 다음에 또 변호사 데려오는 거 아닌가 몰라? 자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번 시간 얘기하는 최단 경로는 이거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최단 경로는 얘들아 기억해. 이걸 푸는 방법이 2가지야.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이해하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 최단 경로 문제는 처음 푼 게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최단 경로 문제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얘들아. 자꾸 쌩까지 말고. 그래서 우리 요렇게 최단 경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한 최단 경로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길을 따라서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구해라 이거거든. 잘 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럼 최단 경로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일단 내 설명을 한번 들어봐. 그래서 내가 이거 푸는 방법 2가지 알려주면 니네는 앞으로 최단 경로 문제 풀 때 지금 내가 얘기한 둘 중에 하나를 써먹는 거야. 근데 이게 봐봐. A란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B란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2개를 적절하게 혼용했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그럼 최단 경로라는 게 일단 여기서 일로 갔다가 변심해서 일로 오면 돼 안 돼? 왔다 갔다 안 돼. 근데 좋다고 올라갔다가 어지러워 씨발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돼. 최단 경로는 무조건 뭐다 얘들아?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고 위로만 갈 수 있어. 하지만 제시된 문제는 최단 경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봐봐.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단 경로는 첫 번째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최단 경로인가? 한 가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너무 심플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은 이것도 최단 경로인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이것도 최단 경로인가? 그래 이런 길의 가지수를 구해라 이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서 총 몇 가지 나오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일일이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자. 처음에 내가 노랭이를 따라갔어. 오른쪽으로 몇 번? 위쪽으로 몇 번? 그럼 얘는 오른쪽 위쪽 이렇게 간 거네? 맞아? 무조건 총 6번 움직여야 돼. 근데 얘가 빨갱이로 간 거는 뭐지? 오른쪽 2번에 위쪽 2번에 오른쪽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파란색으로 이동한 거는 얘는 위쪽 오른쪽 위쪽 이렇게 한 거네? 그럼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이 경우는 자 질문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지. 왜냐면 최단 경로로 가는 그러면 답은 무조건 하나지. 씨발 이게 같은 경우면 이렇게 옳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다른 경우잖아.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오른쪽 3번에 위쪽 3번이야. 그럼 이들의 차이점은 뭐지? 그들의 순서가 다르지. 그러면 내가 A에서 B까지 할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총 몇 번을 움직일 건데? 6번을 움직일 건데 오른쪽 3번에 위쪽 3번. 그럼 이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인 거야. 그 6팩을 오른쪽 3번, 위쪽 3번 이렇게 풀 수 있다. 언더스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6, 5, 4를 3,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몇 가지? 이렇게 끝나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누구는? 최단 경로는 이러한 루틴에 의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수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중2 때는 이렇게 안 배웠거든. 왜? 중2 때는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수를 안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는 얘는 그러면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도 풀 수 있지? 합의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간혹가다 뭐 어떤 찐따들은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파스칼의 삼각형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파스칼인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 문제를 푸는 의도는 뭐다? 합의 법칙을 쓴 거야. 무슨 말이냐? 그래서 왜 우리 이런 거 풀 때 중학교 2학년 때 막 여기다 1 졸라 쓰고 막 이런 거 한 적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요런 모든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자 이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왜냐? 그럼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럼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지. 근데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돼.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셀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단이니까 와리가리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쭈구니가 이것도 한 가지야. 그럼 여기서 일로 오는 것도 한 가지지? 근데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하나, 여기다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일로 왔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일로 왔다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점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몇 가지? 이게 합의 법칙이란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오는 것도 일로 와서 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 둘을 더한 얘도 3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긴 몇이야? 4.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전 단계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개야? 이거고 여기는 6이 되겠네. 얘는 10이 되고 얘는 10이 돼서 요건 20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편해 저게 편해? 누가 봐도 이게 편하지.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한 최단 경로는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활용을 하겠지. 그래서 길의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막 이런 데다가 이게 뭐 연못을 하나 박아놔. 그럼 뭐 헤엄쳐서 갈게요. 안 되지 씨발. 헤엄은 전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길로 못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게 장애물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걸로 풀기가 조금 지랄 맞아져. 얘는 어딜 모두 다 지나갈 수 있을 때 이걸로 가는 거지. 그럴 때는 얘가 더 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 이야기한 최단 경로는 두 가지 방법이 뭐다? 같이 기억한다. understand? 그래서 너네가 일단 한번 연습해봐. 그럼 우리가 지금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일단 몇 번? 기본 3번 답 가리고 풀어. 그리고 발전 23번 발전 25번 이 세 문제를 지금 풀어보자. 자 보자 얘들아. 안 풀린 문제가 누구야? 25번 25번 23번 23번 뭐지?
아니 3개 중에 뭐 씨발 답 있는 거 하나 안 물어보면 어떡해. 23번은 진짜 쉬운 거지. 왜냐면 봐봐야 돼. 23번 문제 보시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너네가 푸는 거 쉽잖아. 뭐야 5개 6개? 그래서 일단 길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좀 이상한데? 이건가? 봐봐 이거 맞아? 네. 뭐 다 갔니 집에? 있는 거 맞지? 아직 안 끝났어. 이거 맞아? 근데 문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 갑이 있어. 맞냐? 그래서 갑은 이렇게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잖아. 병신? 근데 문제는 갑과 을은 있잖아 얘들아. 이 길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어. 맞아 틀려? 아닌데? 두 칸 올라간 어? 네, 맞아요. 맞지?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간다 그랬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갑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을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병은 여기서 일로 가는데 문제는 얘네가 움직이는 속도가 모두 똑같을 때 뭐야? 얘네가 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야 돼 상식적으로. 갑과 병이 다 만나는 위치를 찾아야지. 근데 갑은 이렇게 움직이고 을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갑과 을은 이렇게 오다가 만날 거 아니야. 어디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만난다고. 안 만나면 말고 18.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병이 반드시 여길 지나가야 만나겠지. 그럼 이 문제는 뭐야 결국? 해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병이 꼭 이 길을 지나가기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거야. 왜냐면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게 병의 이동 경로를 물어봤으니까. 맞니 얘들아? 네. 그럼 당연히 게임 크다는 게 야 병이 여기서 일로 갈 때 이 길을 꼭 지나가야 되잖아. 네. 그럼 이 길을 꼭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거랑 똑같은 거지. 맞아 틀려? 네. 그럼 병이 이 길을 지나가려면 근데 여기서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병의 이동 코스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언더스탠? 네. 그럼 병이 처음에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가 총 몇 번 움직여야 돼? 네. 4번에 오른쪽 2번 아래 2번이니까 얘는 4팩 2팩 이걸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이 경우의 수는 하나겠지? 그럼 또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도 총 4번 움직일 건데 오른쪽 2번 아래 2번이니까 얘랑 같은 경우의 수겠네? 근데 여기는 얘가 얼마야? 6이잖아. 그럼 얘도 얼마야? 6이겠지. 나오는 경로는 36까지 끝. 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중간에 약간의 제약을 뒀지만 어쨌든 얘네가 봐봐. 뭐 이런 딱 정확한 길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같은 거 신수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이거는. 괜찮아? 네. 근데 그 뒤에 있는 몇 번은? 25번. 25번은 이게 좀 웃긴 게 길을 아주 족같이 만들어놨어 이 새끼가. 그래서 일단 봐봐. 발전 25번으로 가면요. 하기 싫다. 나도 이렇게 하기가 싫은데 니는 얼마나 하기가 싫을까? 근데 얘들아 하기 싫다고 해서 나는 안 해도 돼. 왜? 대학 나왔잖아. 이게 너네가 좀 모르는 선생님 대학원도 나왔어. 나랑 가방끈 땅에 끌려. 그 저번에 한번 가방끈 끌려가고 가방 다 달았어. 근데 니네는 뭐야? 고졸로 인생 끝낼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하기 싫어 안 해도 되지만 나는 뭐 이미 뭐 저 국회도서관 가면 이혜태 이름 논문도 하나 있고 다 베꼈어. 그래서 내가 보여줬지. 짜집게 황제. 논문 10권을 다 갖다 놓고선 싹. 나중에 논문 쓸 때 찾아와야겠지. 일단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있잖아.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교수님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해야 돼. 그래야 질문을 적게 받아. 괜히 좋다고 씨발 막 교수님이 많이 막 해석하고 졸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석하고 썼어. 작살 나는 거야. 그리고 논문은 절대 종교에 치우쳐서는 안 돼. 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잖아. 저는 이제 교육대학원 나왔는데 걔 논문 주제가 불교 사상과 고등수학과의 관계야. 근데 그 논문 심사 들어간 교수님 중에 장로님이 계셨던 거야. 와. 십창났지. 다시 썼어. 논문을 다시 썼어. 그래서 종교와 엮이면 안 되고 그리고 교수님이 잘 모르는 분이야. 그래 난 뭘로 썼게?
이산수학. 왜 이산수학인 줄 알아? 이산수학은 이게 수학의 역사가 몇백 년씩 되잖아 다. 근데 이산수학은 컴퓨터의 발전과 같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짧아.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막 대학 다니고 막 박사학위 받고 이럴 때는 이산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어. 이산수학이요. 지문이 막 이래.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네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 제일 빨리 30분 만에 끝났어요. 교수님들이 보기 싫어. 일단 보는 거 자체 싫어해. 그래 알겠네. 바로 넘어가지. 막 이래.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는 길이 그지 같지 않아. 다음 시간에 할래.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